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연상녀 좋아해요. 연애 패턴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어이없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일부러 남자의 본능을 거스르는 단어를 왜 집어넣어가지고 저기 사회 현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네. 남자라는 개체가 나이든 여자를 좋아하는 건 20대까지입니다. 20대에는 나이든 여자도 20대니까 좋아할 수 있는 거야. 임신 출산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어이없는 게시물이 무슨 이야기나 하는지 한번 봅시다. MZ세대의 연애 패턴이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상녀 연하남 커플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변화로 나타났으며 데이트 문화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확인됐습니다. 21일 데이트 앱에서 발표한 2025년 연애 트렌드 연말 결산 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연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연상녀와 연하남의 매칭 비율 상승입니다. 여성이 연상이고 남성이 연하인 커플의 매칭 비율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24.6%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남성 연상과 여성 연하의 매칭은 1.3% 감소했습니다. 연상녀와 매칭된 남성과의 평균 나이 차이는 3.8세, 연상남과 나이 차이는 3.4세 조사됐습니다 라는데, 난 또 뭐라고, 만남 어플에서 나온 데이터였네요.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연애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으니까 연애할 때 가야 할 곳들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갔지 않습니까? 평균이 한 번쯤은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같은 곳을 가야 되고 기념일날 호캉스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흔한 데이트가 됐으니까 연애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잖아. 언니아들은 남자들이 소극적이어졌다고, 소식화, 그걸 넘어서 절식화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남자들을 만든 건 그 많은 무거운 짐을 남자하기 쉬운 언니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애를 안 하는 남자들이 많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남자의 본능을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원래대로 사는 남자들도 항상 일정 수는 그래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초식남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만남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 제가 어렸을 때도 이용을 몇 번 해봤는데 그때는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땐 나쁜 언니 아들도 없었어. 그날 저녁에 술 먹고 서로 즐기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문화였단 말이죠. 심지어 저걸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걸 이용하다가 슬픈 이야기에 처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 찬물 안 가리는 남자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남자들은 오직 언니 아들과 뜨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저걸 이용한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능을 주체 못하는 남자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걸 허락하는 연상녀들의 비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남편도 없는데 남친도 꿈도 못 꾸는데 언니 아들도 욕구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그걸 해소하려는 언니 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의 초혼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이동하면서 배우자 연령대가 20대 후반 변화까지 확장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30대 초반? 아니죠. 거의 30대 중반에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사실 30대 중반 언니 아들이야. 그리고 결혼도 못하는 언니 아들, 연하를 좋아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눈이 높아졌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 지역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 마포구의 5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친구 요청수는 21% 더 높았습니다. 홍대와 연남동 등 주요 명소가 집중된 지역 특성상 온라인 만남을 오프라인 데이트로 연결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는데, 그게 아니잖아. 해석을 뭐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들, 그 뜨거운 걸 참지 못하는 나이의 남성들이 많은 구역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잖아. 더 많았으면 더 많았지. 그런데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잖아. 뭡니까? 허락을 하는 주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발에 차이던 게 커플이어서 그 욕구에 대한 욕망을 해소하는데 굉장히 쉬웠잖아.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그 20대 연애는 항상 누가 갑이었죠? 언니 아들이 갑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생리 구조잖아. 20대 초중반의 언니 아들은 의대생이든 로우스쿨이든 그런 남자들한테 쩔쩔 안 맨다니까. 왜? 내가 가장 빛날 나이니까. 너 아니더라도 의사 지망생들, 변호사 지망생들 줄 서 있으니까. 그게 20대 중반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이 역시 욕구에 충만한 남자들을 받아줄 수 있는 언니 아들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저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나이든 미혼 언니 아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데이트 장소 선호에서는 홍대, 연희, 연남이 1위를 차지했으며 첫 만남에서 가장 선호하는 활동으로는 맥주 데이트가 선정됐습니다 라는데, 보세요. 예전보다 허락하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예전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언니 아들이랑 술 한 번 먹으려면은 밥을 몇 끼를 먹었어야 됐어. 왜? 술을 먹는다는 것은 그날 저녁에 나는 조금 더 프리해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주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언니 아들도 첫 만남에 술은 거의 안 했었잖아. 가벼운 반주 정도만 했었지 딥하게는 안 먹었었지 않습니까? 왜? 쉽게 허락 안 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간단한 만남을 위해서 이용하는 어플에서조차 맥주 데이트가 1위다. 그냥 오픈 마인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었고, 특히 관악구는 인구수 대비 활성 사용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1인 가구 비중이 높고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많은 지역 특성상 늦은 귀가 후 새벽 시간을 활용해 인연을 찾는 패턴으로 풀이됩니다. 뭐 이건 아까 하던 이야기들의 연장선이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짧은 만남, 하루 이틀 불타는 데이트를 즐기고 싶은 언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런 데이터들이 나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결혼 생각을 하는데 남자들이 연상을 만납니까? 20대까지는 가능하지. 그런데 요즘에 어플이라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본능을 억제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술 한 번 먹기가 굉장히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첫 만남부터 술 먹자 하니까 굉장히 쉬워졌는 거야. 오픈마인드가 되었다는 거지, 언니아들이. 그런데 저게 만남 어플, 저런 가벼운 만남에서만 가능한 거고, 여기 게시물들 보세요. 이런 게시물들을 보면 요즘에 남자들이 연애를 안 하는 이유, 결혼을 포기한 이유, 그리고 남자들이 나이든 여자들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아실 수가 있고요. 내가 느끼기에는 노처녀는 기세고 드센 아줌마들 많고 노총각은 오히려 반대로 착하고 좀 띨띨해 보이는 사람이 많았음. 주변도루임, 나도 주변도루. 노처녀 대부분 쌈따, 추고도 지가 다 이겨먹어야 뒷성이 풀림. 노총각 뭘 해도 찐의 냄새가 남. 오프라인에서 순딩인데 인터넷에선 공격성을 드러남. 내가 본 바로 인터넷에서 공격성은 둘 다 동일함. 차이는 현실에서의 공격성임 이라는 이야기들이 보이시죠? 저도 동의하는 내용들입니다. 나이 많은 언니아들을 기준으로 굉장히 남성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공격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 그리고 그건 각종 미혼 여성들 관련 지표만 봐도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세요. 불안장애 1년 유병률입니다. 미혼 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이 2배가량 높은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비율입니다. 미혼 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이 3배가량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인터넷 중독 비율입니다. 미혼 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이 4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정신질환 비율은요, 심지어 이거 니코틴과 알코올 의존증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미혼 남성에 비해 미혼 여성이 1.5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런 수치를 보이는 이유가 뭐다? 과학 시간에 비웠지 않습니까? 원래 언니아들은 출산을 안 한 상태를 굉장히 오래 방치하게 되면 각종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기본 상식이지 않습니까? 커먼 센스잖아. 그래서 자식 한둘 정도 20대에 일찍 낳은 여성들이 오히려 30대의 미혼 여성들보다 속으로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정신적인 이야기도 포함이에요. 아니 당연히 30대 미혼이 얼굴 피부는 좋겠지,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겠지. 왜? 시간이 남아돌고 돈을 그만큼 쓰니까. 근데 기혼들은요, 그 시간과 돈을 자식에게 쓰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애한테 들어갈 돈을 자기 몸에 다 퍼부었는데 안 좋아지면 피부과가 장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게시물도 보십시오. 30 넘고 나니까 싫어지는 여자들 특징. 괜히 이유도 없이 나한테 틱틱거리면서 시비 거는 거, 퇴근하고 쉬고 싶은데 자꾸 내 옆에서 남 뒷담화 하는 거, 본인이 서운한 거 말은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꽁에 있는 거, 밑도 끝도 없이 져주길 바라는 거, 함께 있으면 정서적으로 묶여서 같이 쉬고 싶은데 내 마음을 계속 불안하게 하면서 나는 너무 힘들더라고. 오늘 퇴근길에 전 여친한테 연락 와서 가볍게 맥주 한잔 했는데 다시 시작해볼 마음 없냐길래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왔다. 시기가 올라오니까 이런 글도 싸지르고 있네. 발 닦고 자자 라는 게시물만 봐도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남자들은 또 괜찮다는 거야. 차별이 아닙니다. 편견이 아니에요. 원래 남자들은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50대 초반까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운동만 꾸준히 한다면, 몸에 안 좋은 습관만 들이지 않는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별로 문제가 없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런데 언니아들은 죄송하지만 임신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많은 호르몬 문제를 겪고 계시잖아. 압니다. 억울하시겠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자연의 섭리를 거스러울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 그런데 누가 연애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찍 결혼하셨으면 그 문제에 부딪힐 일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십시오. 물론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존중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존중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존중 못하는 게 있는 게, 남한테 피해주는 거,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이런 비중이 언니아들이 굉장히 많잖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하잖아. 이건 최근에 생긴 게 아니야. 예전부터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되도 않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 증가했다는 이런 헛소리 보고 나도 젊은 남자가 데려가겠지. 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만 아시고 생각을 고쳐 먹으시라니까. 꿈속에서 깨어나 시간입니다. 레드 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